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박진영 원장님 이 보도 보셨죠? 네,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는 후보죠. 네. 명태균 씨에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의 부인 또는 장모한테까지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잉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 이야기는 그 뒤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바뀌는 남자 윤석열 대통령 누구의 조정을 받으시는 걸까요? 라고 저희는 짐작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오빠가 대통령 맞아? 막 이렇게 자격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 그분? 아니 근데 일단은 저는 바깥에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명태균 녹취가 많이 나왔는데 윤한홍 의원하고는 사이가 정말 안 좋아 보이던데 왜 하필 윤한홍 의원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추측이에요. 네. 소설입니다. 네. 윤핵관들이 모였습니다. 저 폭로가 딱 나오고 나가지고 대통령 육성 녹취가 나오고 나왔어. 난 다음에 예. 윤핵관들이 딱 모였어. 큰일 났다. 이제 권성동, 이철규, 뭐 윤한홍 이렇게 모였어요. 네. 박성민. 저기 여기서 명태균 아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이제 권성동, 이철규는 난 모르겠는데. 알잖아 윤 의원. 당신 알지? 그때 나 요즘에 안 친해요. 아니 그래도 지금 물물 가릴 때야 지금 빨리 연락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반격하고 물타기 할 걸 빨리 공개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나 진짜 직접 연락하기 나 자존심 상하고 네. 중간에 그 도의원 맞아, A씨 예. 내가 잘 아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말 한번 넣어볼게. 빨리 전화해봐 빨리 이 자리에서 전화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태를 해결하고 결국은 말씀대로라면은 네. 큰 외양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노치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위기감을 느낀 윤핵관들이 반전 비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네. 뭔가 지금까지 그런 강력한 조력을 뭔가 좀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녹취도 나와야 된다 이런 흐름인 것 같네요. 예. 그것보다 명태균 씨 보고 입 닫아라 이야기죠. 사실은 네. 명태균 씨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적절히 깔 건 까고 네. 닫을 건 닫고 해가지고 이 국면들을 네 선에서 김영선 정도 선에서 해결하고 이준석, 김종인 쪽으로 화살을 돌려라.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느낌으로 받으셨군요. 네. 근데 그 명태균 씨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그렇죠. 본인 요구를 또 던집니다. 뭐라고 했죠? 딜을 네. 거는 거죠. 허정 씨 뭐라고 던졌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신 구속은 시키지 말고 그리고 나 먹고 사는 거 이거 해결해달라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단히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구속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두려워하고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식, 이미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냈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솔이 그냥, 많다 보니까 네. 그 김영선 의원 세비 반띵 그리고 대통령실의 용역 여론조사 다 네. 가져오려고 했었고 창원 산단의 주위의 지인들 보고 땅 사라기도 그렇죠. 하고 창원시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려고 하고 결국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냐 정치 전략가냐 이거 구별하는 거는요. 네. 정치 전략가는 딱 정치선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페이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공식 계약을 맺어가지고 컨설팅 네. 계약을 맺어 돈 받아요. 근데 브로커는요.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정치적인 인간관계 신뢰를 맺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요거 하나만 조금 쓱 미는구나. 딱 이제 미는 거죠. 이렇게. 커버할 수 없게. 네. 많이 보셨죠?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좀 얼굴 빨개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고액의 출연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치 지망생들이 저를 만날 때는 네. 시간당 컨설팅. 20만 원씩 돈을 내야 됩니다. 컨설팅. 받아요? 받아야죠. 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제가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아. 그 사람에게 너 나한테 빚졌으니까 너 민원하나 네. 들어도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이 정치 세계 지적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되고요. 네. 오늘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향TV 고액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불만이 많으시대잖아 지금. 그래서 네. 저기 올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에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소고기 사드릴게요. 저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정식 계약이 중요합니다. 오셔가지고 꽈배기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과자 다 드시잖아요. 음료수랑. 꽈배기 내일 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사다가 다시 쟁여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진영 원장님 뭔가 좋은 기운이 흘러. 그러니까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60대 것 같죠? 넘으시면 아마도 풍족해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저는 되겠다. 제가 빨리 정치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저 얘기를 3년 전부터 들었어요. 떠나고 있는 중이야. 길게 호흡하면서.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게 명태균 씨라든가 이런 류의 브로커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 만나면 느끼는 것이 공공기관의 질서와
그다음에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정책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뭐든지 불법이라든가 편법으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질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돈 벌러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딱 보면은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하는 거거든.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미루하는 미루고 거지. 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찾아가서 부탁하고 해줄 때까지. 근데 어. 한번 거절해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 원장님 같은 분은 거절하기 쉬운 거야. 참 나 해주고 싶은데 규정이 이렇고요. 맞아요. 지금 담당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요. 저 말씀도 맞는 게 이게 정치권의 브로커들 특징이 사업권이라고 들고 오는데 네. 잘 되는 이유만 99가지를 갖고 와요.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갖고 온 사업이 안 되는 이유 내가 99가지를 찾아낼게. 그렇게 해서 다 돌려보내버려요. 네.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찾아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네. 가능하면은 사업 민원 갖고 오는 사람들 가능하면 안 만나야 돼요.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해결됩니다. 고 A라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줘요. 이런 부탁 많이 하죠. 그래서 명태균 씨 그러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목소리 멋있더라고 보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흥분했잖아요. 막 드디어 그러니까, 자기가 네. 몇 달 동안 원했던 일이 됐으니까 흥분한 거지. 막. 네. 와, 다 얻은 거고 이제 세비 반띵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지. 근데 명태균 정도의 브로커는 그 정도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다는 냄새만 풍겨도 사실 지역에서의 그렇지. 일은 정말 일사천리로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이제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드러난 것은 세 발의 피다. 그렇죠. 네. 드러나지 않고 해먹은 것은 더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 와중인 건데 저는 이 보도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화를 낸 다음에 달래기 위해서 사과했다는 내용은 알았는데 그 사과의 통화가 굉장히 긴 분량이라는 언론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또 하나 육성 녹취가 있다면 혹시나 이 긴 통화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향을 안 가지고 있어요 녹취록?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명태균 씨를 3년 동안 수발든 사람이 있어요. 항상 함께하고. 3년 동안이나. 네, 예. 명태균 씨 골프를 되게 잘 친대요. 그래요? 다리가 그렇게 불편한데. 무릎 수술 받기 전에 네. 정말 골프를 잘 치고 그래요? 재밌어하고 좋아해가지고 자주 치러 나가고 드라이버 치면 막 230m 막 날리고 잘 치네요. 예.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그분이 이제 물어봤대. 아니 저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 누가 말을 더 많이 하냐. 그걸 물어봤대. 그때 명태균 씨 말이 내가 윤 대통령의 말을 끊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우가 있는 분이에요. 이거. 말을 끊는다고. 말을 끊을 못할 정도로? 잠깐 대통령 당선자님 잠깐만요. 막 이제 이렇게 말을 끊는다고. 아니, 그만큼 기자들한테도 말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인 주도의 화법이기 때문에 아. 아마 남의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는 스타일 같아요. 느낌에는.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말을 두괄식으로 하고 네. 굉장히 짧게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예, 명료하게 하잖아요. 예. 형용사 부사 많이 쓰는 사람 싫어하고 맞아요. 예. 은유 비유 드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와 정말 옆에서 듣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명태균 씨랑 15분, 30분 통화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예. 저는 무슨 말만 했냐면 저기 잠깐만 그게 명태균 씨 이 말밖에 못했어. 문장이 아예 안 돼. 안 돼. 다 모아도 안 돼. 그래서 대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김소연 변호사도 후일담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분명히 진술거부권 행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술술 말하더라. 말하는 걸 좋아해요. 변호사 말 좀 들어라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 연태규 씨가 아마 네.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같은데 7개 파도가 있을 거다. 야, 이거 파도라고 했나? 파도라고 또 했나? 비유네 이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기 예언적인 말입니다. 첫 번째 뉴스토마토 보도, 두 번째 강혜경 폭로, 세 번째 국회 국정조사, 국정조사. 네 번째 검찰 조사, 조사. 다섯 번째 대통령 육성 공개, 여섯 번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네. 일곱 번째가 아마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법원에 이제 구속 적부심 같아요. 근데 일곱 번째에서도 뭔가 본인의 그 마땅한 출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구속 적부심에 기각이 된다면 명태균 씨가 최종적으로 그 폭로의 담금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녹취록들은 다른 네. 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풀지 않을 뿐인데 네. 명태균 씨가 그걸 풀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되는 그렇겠죠. 거죠. 예. 제가 짐작컨대 뭐 이준석 대표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명태균 씨 지인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명태균 씨가 그 이른바 이 녹취록 들고 온데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럼요. 그래서 이 창원 지역의 기자들, 공무원들, 지인들 그런 사람들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그런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네네네. 네. 결국은 근데 안 들은 녹취가 또 나오냐 안 나오냐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장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도 녹취가 또 언제 터지나 대통령실도 걱정할 것이고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아니 근데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제보를 많이 받았고 네. 여러 가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전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28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특검법 제의 될 때 그 전으로 하지 않을까? 시점상 그게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시점도 불과 일주일 맞아요. 안팎 다음 주도 아주 네. 그냥 일이 많아요, 진짜. 그러게요. 예. 그리고 월요일 제가 날. 네. 다 이야기 들을 수 없지만 당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제보가 엄청나게 쏟아진대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밝힌 부분이 명태균 씨가 창원시청 공무원들과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는데 야.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때 문서를 봤더니 그게 김영선 의원실이 부른 간담회, 창원시청 부른 간담회인데 네. 명태균이 대빵으로 나온 겁니다. 이제 네, 보니까 네, 이런 일들이 의원실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 소장님? 없어요. 근데 본부장으로 공식적인 직함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에 의존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거의 김영선 의원실이 아니라 명태균 본부장실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도 뭐 우습다, 어렵지가 않은 일이었다. 네. 이런 일 외에 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보고 출입 갖고. 기자들한테 나오는 이야기는요. 김영선 의원이 불러서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그만큼 이미 명태균 씨는 지역 그 내에서 중앙 정치와 연결된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구나. 인정받고 있었답니다. 아니, 더군다나 지역 사회에서 뭔가 이제 그 도시계획 관련된 진행 사항이라는 거는 장 소장님이 국회 오랜 경험이 있지만 이거는 뭔가 기밀 같은 거잖아요. 보고를 할 부동산에도 때는. 바로 연관이 좀 돼 있고. 이거를 이용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네 이권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딱 자칫 이제 잘못하면. 그림을 그리잖아요. 선을 그리잖아요. 땅. 네. 그 건너편 땅을 사면은 대박인 거 하잖아요.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실제로 문건을 봤더니 명태균 씨의 그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네.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용도 변경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국책사업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경우도 희한한 경우인 게요. 지자체에서 올라온 안이 국토부를 통해서 통과되는 경우도 드문 경우입니다. 아, 그거 자체가 대부분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직접적으로 결정하고요. 왜냐하면은요, 정부는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어딘지 정확히 부산 지역 뭐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른바 브랜치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행정기관이 지자체별로 다 자기 조직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기관들이 지자체 안 통하라도 다 압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원래 기초지자체는 아예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아예 몰라요. 그런데 창원은 왜 알게 됐느냐? 창원은 특례시라 가지고 일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네.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이제 이 그린벨트 풀리는 부분들도 국토부가 30%, 네. 경남도가 10%, 뭐 창원이 10%,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는 의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국책 사업할 때요. 네. 시도지사가 올라오면은 중앙정부 과장이 응대합니다. 아, 그 정도로 시도지사가 올라와도, 국책 예. 사업이라는 것은 네. 중앙정부의 파워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건데 명태균 씨가 사전 정보를 알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니 명태균 씨가 결과를 실제로 뭐 어떻게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간 지난해 4월에 이런 간담회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 1월에 고시된 창원 배우도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결정에 이런 종상향 결정 사항이 포함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의 의지가 그 창원시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선 조직이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 시의 정책을 바꾼다. 네. 그거는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서 네. 나왔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이 인정을 해줬고 음. 김영선 의원은 왜 인정해줬겠냐고요.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공천을 받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는 고마움이지만 그거는 이제 배지 달고 나서는 약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점이 되니까 명태균 씨의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아나무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마음대로 네. 행동하는 것에 아하. 대해서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음. 명부장 그러지 마. 근데 우리 전화 통화 들었잖아요, 강혜경 씨랑. 아이 삐져가지고 내 전화도 안 받고 아이 어떡하지? 야. 아 빨리 통화 따줘. 막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또 싫어하는 것도 여러 가지, 특히 지역 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그렇죠. 드러나고 있는데 네. 오늘도 또 보도를 봤더니 뭐 10억 원 규모의 창원시 도심항공교통 에어택시라고 그러죠, 보통 UAM 예산을 따냈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 국가 사업에 선정된 마산역 개발에도 관심을 상당히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단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창원시청에다가 해명을 요구해. 전 관계자 해명이 재밌었거든요. 경향신문 네. 보는 해명인데 네. 관계자가 네. 명태균 씨는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 아닌가? 뭐 이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랑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은 서울대 동기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링크를 지금 소개한 거잖아요. 그러네. 이게 지금 여기 원희룡, 위에 있는 어. 사업들이 다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소관부처 사업입니까 이게. 국토부. 네. 국토부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되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원희룡 장관까지도 이제 연루가 돼버리네요. 아니 물론 뭐 이제 이거는 해명이니까 국토부하고 의원이 할 일이지 명태균 씨 따위가 했겠냐 이런 해명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김영선 네. 의원 방에 상왕이 명태균 네. 씨인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 명태균 씨의 의지와 뜻이 김영선 의원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이 됐고 그러면 두 분 사이 괜찮거든요. 그럼 네. 아 제가 누님인가? 누님일 걸 아마? 아, 그렇지 그런- 않아요? 그런 동기인가? 사이가, 예. 동기인가 누님인가 음. 하여튼 누님이죠. 누님 누님 하는 거 제가 잘 검토해 볼게요. 음. 이렇게 되면은 명태균 씨의 힘과 파워가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대단하다, 부럽다. 부럽다. 국책 사업에 물론 이제 국토부 장관이고 실세기 때문에 네. 원희룡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 하죠.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하고 국토부는 이제 통과 절차 네. 위원회 조직하고 이제 땅땅땅 때리는 네. 의결 과정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데 저는 김영선 의원이 이런 것들을 국책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파워를 못 가졌다고 봅니다. 원희룡 장관하고 친하다고 해서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이 그런 정도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본부를 움직여야 돼요.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실 관계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 장관이 통실에 얘기를 하면 네. 거기도 무시할 수 없고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가 이야기 드는 것은 김영선 의원의 친분 관계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나서지- 이걸 해줬을 네. 것이다라고 그 사실관계에 보지 않는 대해서는 거죠. 결국은 또 이제 이권 사업 문제가 있고 여론조사 문제도 하나가 있는데 결국 PNR을 또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렇죠. 겁니다. 지난주 에 했는데 결국 사건이 결국은 뭔가 좀 검찰 수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또 사임을 합니다. 사임이 아니에요. 네. 잘린 거예요. 어떤 거죠? 잘린 거예요. 잘렸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의뢰인이 구속당했는데 네. 기자가 전화하니까 아 구속당했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변호를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명태균 씨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대통령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준석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곁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랑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곤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럼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이제 사퇴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법적인 남 무슨 조력을 변호사가 네, 있죠? 남모 지역 변호사가 변호사 하신다는데 분이 지역 변호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김소연 씨는 이거 뭐 변호사가 람보예요. 람보 아무데나 막 쏴 진짜. 람보.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김소연 변호사 좋은 태도 중에 하나는 네. 매체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람보지 아무데나 막 쏘는 거지.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네. 아니 근데 그 남모 변호사님은 계속 선임해서 유지를 하시니까 아마도 언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김소연 변호사가 전해준 내용에 따르더라도 무료면 변론해줄 분들이 좀 더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도 구속 전에 누가 있다는 건데 혹시 뭐 야권에서도 접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요. 아니에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연료 많이 받아야지 제가 브로커지다고 딴 생각 안 한다고 똑같은 겁니다. 네. 무료 변론하겠다는 분들 다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 김소연 씨는 이미 본인의 생각을 달성했습니다. 셀럽이 됐고요. 아. 음. 짐작컨대 명태균 씨의
핸드폰에 무언가를 본인도 정보를 가졌을 수 있어요. 상당 부분 가졌을 수도 있어.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터뜨릴 수도 있고요. 네. 이걸 가지고 본인이 셀럽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별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아, 그러니까 다 목적이시게.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도 보면은 명태균 씨가 아예 그만두라는 건 아니었고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한 민영사 소송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본인 펌에서 얘기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막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면서 또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소연 씨 그것도 말이고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과 판단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를 또 이렇게 해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 사이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와가지고 명태균 변호사가 이준석만 계속 공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간에 계속 다음 스텝을 보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움직일 텐데 네. 지금 김소연 국면에서 약간 좀 이렇게 후세에 몰렸다가 지금 뭔가 좀 반격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장님? 이제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요즘에 연락을 제가 자주 해요. 네. 저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김소연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썩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 왜냐면은 본인에 대한 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왜곡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고 관심은 한동훈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한테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문제가 없대요. 오늘 강혜경 씨가 네.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준석과 뭐 여론조사 한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당대표 될 오세훈 때. 재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당대표 될 때 명태균과 여론조사나 여론조작을 같이 한 거 아니야? 맞아. 그게 그런 의심을 많이 포인트였지. 했었는데 아, 그건 강혜경 씨가 그게 오늘 없었어요. 그냥 한 건 있었는데 그거는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하다가 그냥 이름 들어간 아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줘가지고 네. 혐의가 이제 풀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명태균과의 어떠한 명태균의 수렁에서 벗어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이제 공격 대상은 누구냐? 한동훈. 네.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서 거죠. 제가 뇌피셜을 좀 보태면요. 사실 그때 당대표가 될 때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공소시효 지났어요. 아, 그런가요? 공소시효 벌써, 지났죠. 그리고 사실 당내 선거는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그거 제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권이라든가 검찰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당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 안 했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최초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 부분은 저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 뇌피셜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와 통화했을 가능성들이 명태균 씨의 말을 통해서 저는 녹취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명태균 씨가 뭐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와 출당되는 문제 네. 또는 뭐 복당되는 문제 이런 것들과 상의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의 녹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짐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폭로의 방향을 보면은 결국은 2020년 6월 선거를 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최근에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 공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이제 공관위를 꾸렸는데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그 정진석 내정자가 본인에게 한 얘기는 아니고 여하간 네. 공관위를 꾸리면서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전략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사람들인데 요걸 빼달라고 했다고요. 이거 사실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게? 그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 내 맘대로 공천할 테니까 다 빼 이거죠 그냥. 네. 왜 자기 맘대로 하겠어요? 대통령과 직통으로 거래하면서 그냥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당선인이 원하는 사람 좀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공천하겠다. 그냥 네. 불편한 사람들 치워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당 대표가 임명을 하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회의가 네. 끝나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불편했던 거죠. 그러면 자꾸 뭐 태클 걸고 다른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네.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 사람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공관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공천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포항시장 선거라든가 그렇죠. 강원도지사 컷오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진 상황인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이준석이 당대표인데 어떻게 그런 공천 상황들을 면밀하게 몰랐다고 할 수 그렇죠. 있냐 주장을 예. 하는데 이런 와중에 나온 얘기라 눈에 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빠졌대요? 그 네? 공관위에서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빠졌대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이는데 라디오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빼달라고 네. 했는데 네, 실제로 이거는 수용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직으로 네. 당규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당나라 공천, 네. 옥황상제 공천 아. 이런 건데요. 이거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하는 겁니다.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건데요. 네. 왜 조직부총장이나 사무총장이 들어가냐면요.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마 점수를 매깁니다. 네. 저 사람이 지역의 평판은 좋은가, 일은 잘하는가,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직부총장이라든가 사무총장이 실무 라인에서 점검해서 점수를 매겨서 표를 올립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공천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거든요. 네.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 워딩을 방송 이제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떻게 네. 됐냐면 그때 실제로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셋 다 들어가지 못했을 못했을 겁니다. 겁니다. 이례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당연직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결과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딩 네. 자체가 본인은 이 공천의 문제가 나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을 한 발 빼는 느낌 아닙니까? 네. 나는 바지 대표야. 나는 공천의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저는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게 결국에는 이 말은 나는 진짜 리더십 없는 리더였어. 에이 또 무슨 리더십까지 그래. 권한이 없는. 권한이 없는 공천 권한이 리더십은 없는. 또 있고. 리더십은 있는데 그럼 권한이 바지인데 리더십이 있다. 그게 말이 뭔 안 말 되지. 무슨 말이에요?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면서 비판하자면 네. 바지 사장님이었으니까 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는 자주 통화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저 이준석 대표한테 이거 쇼츠로 만들어줘가지고 네. 박진영 원장님 고발하라고. 아, 허위 사실 유포. 네? 허위 사실 유포로.